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스포르팅 대 볼로냐. 자, 스포르팅 같은 경우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들필더 1명,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그리고 핵심 포워드인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케레스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결장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볼로냐 역시 좀 전력 누수가 큽니다. 네, 일단 뭐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들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태에서 이제 맞붙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디자님. 네. 자, 일단 이제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10점으로 이제 23위에 이제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경우의 수 상관없이 플레이오프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스포르팅이 이번 경기에서 비기게 되면은 골득실에서 밀려 좀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스포르팅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좀 이기고 봐야 되는 그저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볼로냐 같은 경우는 현재 뭐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는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좋고, 그리고 직전 뭐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돌문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다만 최근 이제 좋은 흐름과 별개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큰 의미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이제 이 경기에 이제 뭐 힘을 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 좀 볼로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2군에 가까운 좀 라인업을 기용할 가능성이 큰 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전 경기들처럼 그런 좋은 기량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스포르팅과는 좀 전력차가 이제 좀 많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좀 전력차를 좀 바탕으로 이제 스포르팅이 좀 공격을 좀 주도해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솔직히 뭐 현재 뭐 볼로냐가 이제 뭐 주전력으로 좀 나간다고 하면은 뭐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좀 우세해볼 만한 부분이 더 많다고 보지만 힘을 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스포르팅이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는 일단 뭐 볼로냐가 이제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는 점, 플러스 뭐 이제 동기부여 차이가 뭐 크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뭐 스포르팅이 좀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프로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스포르팅도 확실히 아모린 감독이 이제 좀 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아모린 감독이 좀 떠난 후에는 좀 챔스 전패를 좀 거두며 지금 프롭도 뭐 간당간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만큼은 좀 유중의 미래 좀 거두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거는 배당이 좀 낮더라고 해도 그래도 네, 스포르팅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결과 봤을 때는 네, 스포르팅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스포르팅 승에 2.5 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리버풀 경기.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시치, 그리고 이제 플라밍고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이제 틸만과 뭐 이제 스코팅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좀 결장자도 있을 수 있다. 네, 이 점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라, 뭐 디아즈, 이제 뭐 에갈리스터, 그리고 이제 소보슬라이, 뭐 이제 반다이크 등 핵심 선수들을 지금 다수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제외시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좀 16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16강 이제 직행을 이제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크게 의미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결장 명단에서 이미 이제 좀 포기를 했죠. 홍천만수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수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들었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핵심 선수를 뭐 전부 다 이제 좀 빼면서 이제 좀 휴식을 좀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결장 명단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이제 리버풀이 이제 2군 라인업으로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경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경기는 뭐 이제 2군으로 출전하는 거죠 리버풀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승점 11점으로 이제 19위에 이제 위치해 있으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지지만 않으면은 이제 프로배에 좀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아인토벤이 이 경기를 져도 프로 진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그래도 뭐 탈락할 경우의 수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호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챔스 뭐 전승을 좀 기록 중으로 당당히 지금 이제 조별리그 1위에 좀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16강 직행을 확정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뭐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뭐 챔스 뭐 조별리그 전승이라는 기록을 좀 만들 수 있지만 그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는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주축 선수들 전부 다 이제 좀 빼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태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호벤이나 리버풀 두 팀 다 뭐 급할 게 없는 경기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갈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이제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확실히 좀 뭐 경기 템포는 뭐 그렇게 좀 빠르지 않게 이제 좀 흘러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2군 라인업에 가까운 뭐 리버풀 상대로는 뭐 호벤이 홈에서 뭐 충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벤의 좀 주도하에 경기가 이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버풀이 지금 뭐 호벤보다는 이번 경기에 대한 좀 중요도가 더 낮다고 보고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최근 좀 최상의 좀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본머스 상대로 리버풀이 원정 경기를 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결장 명단을 통해서 이제 주말 경기에 좀 집중한다는 좀 스탠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쵸.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할 때는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좀 주말에 있을 좀 본머스전에 더 포커스를 둔다라고 이제 좀 선전포고를 했죠. 네.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추가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주말 본머스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이제 카라바오컵과 이제 FA컵 일정도 연달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지금 뭐 힘을 쓸 이유는 없다라고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요 경기는 뭐 호벤이 그래도 좀 2군에 가까운 좀 리버풀 상대로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호벤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아인토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토벤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인토벤 승에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클리프 브리어. 자, 일단 맨시티 같은 경우는 뭐 도쿠, 로드리, 그리고 이제 디아스, 그리고 아케, 그리고 최근에 좀 영입한 마르무시와 이제 후사노프가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마르무시와 이제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제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선수 명단에 좀 등록이 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은 좀 부상으로 인해 좀 결장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그에 반해 뭐 이제 클리프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스 초반과 달리 이제 중반부터는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그게 현재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부진으로 인해 현재 프로권에도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이제 챔스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좀 앞두고 이제 승점 8점에 25위에 막 그친 그건 좀 시티라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만큼 이제 좀 예상치 못한 좀 부진을 좀 통해서 기대 이하의 그런 챔스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지만 프롭 진출이 좀 가능해진다. 네, 요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으로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뭐 빌라 상대로 좀 이기거나 안 그러면은 홈 셀틱 그리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는 등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승점 11점에 이제 20위로 거의 뭐 풀업 진출이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아무튼 좀 챔스에서의 그런 좀 행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맨시티보다는 좀 브리어가 좀 더 좋았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브리어가 현재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껏 만난 팀들 중에 가장 체급이 큰 그런 좀 맨시티를 좀 만나기 때문에 이제 원정에서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큰 그런 좀 맨시티의 공세를 브리어가 이제 원정에서 좀 막아내기는 버겁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브리어라고 해도 맨시티 상대로는 많이 좀 고전할 것으로 본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7경기 연속 뭐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좀 최고점이 좀 상태고, 그리고 좀 필포드는 좀 포함해 이제 뭐 주축 포워드들의 그런 좀 득점력이나 이제 공격 흐름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약간 요런 지금 맨시티 그런 포워드들의 그런 좀 물오른 기량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브리어라고 해도 맨시티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는 좀 맨시티가 좀 브리어 상대로 어느 정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둬 이제 극적으로 좀 풀업 진출을 좀 확정짓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브리어의 그런 좀 무패 행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시티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맨시티 승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네, 요거는 네 마인승까지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맨시티 승에 네, 마인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 경기는 언어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 대 샤흐타르 경기. 자, 일단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일단 돌문 같은 경우에는 풀업 진출은 좀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이제 16강 직행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쵸. 게다가 이제 다른 팀들에 비해 비교적 골득실도 좋은 그런 좀 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16강 직행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좀 16강 직행을 위해서 일단 무조건 좀 잡아야 하는 좀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샤흐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승점 7점으로 조별리그 탈락이 거의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샤흐타르가 이번 경기에서 이긴다고 해도 지금 골득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샤흐타르의 그렇죠 득실차를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마이너스 6으로 지금 뭐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른 팀들과 이제 승점이 같아도 후순위로 좀 밀려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돌문 상대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대승을 좀 거두지 않는 이상은 좀 탈락에 좀 유력하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동기부여 면에서는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큰 그런 좀 매치업이다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일단 뭐 샤흐타르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 뭐 대승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점 위험이 커도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도르트문트가 확실히 좀 후반기 들어서 이긴 경기는 없고, 그리고 뭐 거의 다 지금 진 경기만 있을 정도로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샤흐타르에 비해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샤흐타르의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런 뭐 샤흐타르 상대로는 돌문이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 그래도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샤흐타르가 뭐 이제 기존보다 덜 라인을 올릴 수 있고 뭐 그러면은 좀 돌문이 보다 더 이제 좀 쉽게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돌문의 좀 득점력이 확 좀 살아날 좀 요소도 뭐 충분히 좀 있지 않는 경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요 경기도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요거는 뭐 요것도 뭐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돌문 사이드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 3.5 위주로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에 3.5 위주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대 이제 아탈란타 경기. 자, 일단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모 그리고 이니고 마르티네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 루크먼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쪽 코스누가 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벤피카 상대로 뭐 대역전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발렌시아 상대로 무려 7대1 대승을 좀 거두며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헤타페 상대로 치른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매번 뭐 5골 이상씩 좀 넣을 정도로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현재 지금 득점력이 굉장히 좀 최고점에 좀 달하고 있는 그 좀 바르셀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근래 이제 슈투른그라츠 상대로 대승을 좀 거둔 걸 기점으로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공격 흐름 또한 이전에 비해 많이 좀 살아난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현재 좀 모멘텀 및 경기력 그리고 뭐 객관적인 뭐 전력까지 고려하면은 바르셀로나가 더 유리한 경기는 맞지만 문제는 바르셀로나가 이미 16강 직행을 좀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이제 좀 커 보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제 기량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폼이 물오른 뭐 하피냐를 좀 비롯해 뭐 야말, 이제 레반도프스키 등 이제 뭐 핵심 포워드들을 이제 좀 죄다 좀 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좀 다른 좀 주축 선수들도 이제 휴식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좀 바르셀로나의 그좀 라인업에 대한 그런 좀 변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클 수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반면에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7위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 18위에 있는 셀틱과도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날 정도로 아래에 있는 팀들과 지금 승점이 확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뭐 지거나 만약 무승부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16강 직행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좀 생각보다는 크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동기부여적인 면만 보면은 아탈란타가 훨씬 더 좀 큰 경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카이츠구사일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사일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오늘 해축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뭐로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뭐 바르셀로나의 좀 라인업 변수 그리고 좀 동기부여에서의 차이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아탈란타가 좀 충분히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가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고 그리고 이런 뭐 상황에서 현재 뭐 바르셀로나의 그 1.6대 좀 승배당을 좀 가져가는 거는 배당 대비 뭐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래도 이거는 뭐 3.5 기준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바르셀로나가 좀 힘을 좀 뺄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은 지금 무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탈란타의 그 좀 최근 좀 공격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우상향 중인 거를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3.5가 기준점이라고 해도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틀란타 프랜승에 3.5 중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벤피카 경기. 자, 일단 양 팀 다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나폴리 상대로 리그에서 패배하면서 리그 무패 행진이 깨졌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AC 밀란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체로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좀 최근의 좀 유벤투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역시 최근 좀 4연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다가 챔스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5대4 역전패를 좀 당한 걸 기점으로 지금 연패를 거두며 흐름이 좀 다소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뭐 2점 차로 좀 이기고 있었을 때 그거를 좀 내리 좀 3골을 좀 헌납하면서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한 걸 좀 기점으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 후부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나스빠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좀 벤피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템포를 좀 죽이며 이제 좀 후방에서부터 좀 천천히 좀 빌드업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볼을 소유한다고 하면은 바로 좀 전진해 좀 더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의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좀 벤피카의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좀 경기력이나 뭐 공격적인 부분은 좀 확실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유벤투스의 좀 최근 경기력이 기대 이하라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가 지금 뭐 유벤투스가 홈이라고 해도 뭐 벤피카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는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경기가 지금 뭐 유벤투스가 뭐 벤피카 상대로 뭐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좀 최근 좀 유벤투스의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좀 안 좋은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리고 이제 뭐 공격적인 좀 부분에서도 뭐 벤피카에 대한 그런 좀 기대치가 더 좀 높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요 경기는 지금 뭐 유벤투스보다는 그래도 벤피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만큼 뭐 이제 최근 좀 벤피카의 흐름이 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가 좀 크고, 그리고 전체적인 좀 조직력이나 좀 짜임새도 좀 좋은 좀 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팀이 뭐 지금 유벤투스 상대로 뭐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충분히 좀 비빌만한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보면은 그래도 벤피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서 벤피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래도 2.5 기준은 뭐 분다고 하면 그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솔직히 유벤투스 경기를 솔직히 지금 오바를 가져가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만약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 베스트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요 경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루드로 이제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프랑스 리그 팀인 갱강의 그런 홈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좀 원정 경기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커요. 네, 그래서 주전 수비수가 지금 뭐 3명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니슈스, 그리고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지금 밀리탕, 그리고 카르발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는 3연승을 좀 거두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는 샤흐타르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아쉽게 지금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샤흐타르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좀 조별리그 13위로 기대 이상의 챔스 성적을 좀 거두고 있는 그런 좀 브레스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알이 이제 챔스에서도 이제 뭐 초반엔 좀 부진을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연승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살아난 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 조별리그 탈락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레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 좀 챔스 좀 연승을 좀 통하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플롭 진출이 좀 확정된 상황이다라고도 이제 좀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브레스트나 뭐 레알 모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16강 직행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두 팀 다 힘을 빼고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두 팀 다 좀 최선의 라인업을 이제 좀 기용할 수 있는 좀 경기다,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가 좀 최근 이긴 경기들 좀 봤을 때는 대체로 좀 점유율은 낮았지만 좀 효율적인 공격을 통해서 이제 승리한 경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근데 현재 지금 뭐 브레스트보다는 레알이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면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브레스트보다 레알이 훨씬 더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뭐 전체적인 좀 밸런스 등 전부 좀 레알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잘 살려서 그래도 레알이 좀 브레스트 상대로는 충분히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좀 레알이 괜찮이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가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좀 레알이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레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본 경기. 그리고 3.5점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에 3.5점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에른미넨인데 이제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자, 일단 미넨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레스카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챔스에서 3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 페예노르트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좀 초래했고, 그러면서 이로 인해 지금 16강 직행도 이제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예노르트 상대로 이제 좀 대패를 하면서 현재 뭐 승점 이제 좀 12점으로 이제 그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좀 프로권에 머물고 있는 거죠 미넨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모슬로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챔스 전패 중으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로반의 이번 시즌 챔스 좀 행보를 좀 봤을 때 다른 뭐 경쟁팀들 상대로 줄곧 좀 대량 실점을 좀 하면서 체급차로 인한 열세를 좀 계속 드러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챔스 레벨에는 아직 좀 한참 좀 못 미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렇죠 이번 시즌에 좀 슬로반이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이제 16강 직행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승점이 같은 그런 경쟁 팀들 중 돌문과 레알과의 그런 득실차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최대한 많은 점수차로 승리를 거둬야 이제 16강 직행 가능성이 많이 좀 높아집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이제 같은 좀 경쟁 팀인 이제 뭐 돌문과 좀 레알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뭐 돌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에른 미넨보다 득실차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넨과 득실차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팀과의 그 16강 직행 경쟁까지 고려한다면은 이번 경기 바이에른 미넨이 이제 애매하게 이겨서는 이제 좀 밀릴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다음에가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는 물론 이제 득실차까지 이제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좀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는 뭐 대체로 이제 미넨이 일방적으로 좀 슬로반의 수비를 좀 두드리면서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 경기 뭐 슬로반이 뭐 수비적으로 좀 나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 조직력이 많이 좀 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팀이 그래도 미넨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미넨이 좀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뭐 계속해서 좀 슬로반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하며 좀 원사이드하게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양 팀의 그런 큰 체급차와 더불어 일단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미넨이 다 좀 우세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미넨이 좀 시원하게 좀 대승하는 그림으로 좀 흘러가면서 좀 16강 직행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경기는 저는 네, 그래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미넨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요거는 핸디가 이제 최소 3핸디죠. 근데 이거는 3핸디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뭐 지금 미넨이 뭐 1, 2점 차 앞선다고 해도 뭐 괜히 뭐 이제 좀 템포를 죽여서 이제 운영적으로 좀 나설 만한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넨이 좀 몰아붙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진짜 뭐 압살하는 경기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예상이 돼서 이거는 네, 3핸디가 기준이라고 해도 마인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점 4.5라고 해도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승, 마인 승의 4.5 좀 오버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은 네, 빌라 대 셀틱 경기. 자, 그래도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사이드 보는 경기 아니면은 이거는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홈 빌라뿐만 아니라 좀 셀틱도 뭐 비록 뭐 원정이라고 하지만 이번 시즌 좀 공격이 대체로 좀 좋고 그리고 전개나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이제 좀 좋아서 이제 좀 좋은 득점 기회도 좀 잘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거는 뭐 셀틱이 좀 골을 넣는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좀 흘러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싶어서 빌라 승에 오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릴 대 페노르트. 자, 물론 이제 릴이 좀 홈이라서 굉장히 좀 유리한 좀 경기는 좀 맞지만 페노르트가 최근 이제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또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모멘텀이 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좀 상황에서 현재 뭐 릴의 그런 승을 좀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릴 햄무나 무승부 쪽에서 이제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릴 햄무 왈부 안 그러면 어느 반은 그래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밀란 대 이제 모나코 경기. 네, 이 경기는 저는 인터밀란 승. 그걸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도찾기 방식 눌러주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